소금 알갱이를 입안에 넣어서 막 문질러서 양치하시는 분은 세균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세균이 뽕 역시 같은 맥락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쓰시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소금 알갱이를 직접 내 입안에서 문지르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책임지는 24년차 치과의사 유경쌤이에요. 실제 진료실에서도 소금물 써서 좀 부은 거 가라앉히고 왔어 이런 말 하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소금물을 입에 헹군다, 소금으로 문질렀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감기 걸렸을 때도 그렇고 입냄새 날 때도 그렇고 소금을 쓴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잘못된 방법으로 쓰시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오늘 소금물 양치법에 대해서 진짜 효과와 제대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소금 성분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잇몸 염증이 있는 부분이나 구내염이 있는 부분에 소금을 발라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염증 부위, 결국 부어 있는 부분의 체액을 밖으로 빼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바닷물에 좀 있으면 손이 약간 쭈글쭈글해지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것처럼 세포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농도의 이 염분을 이용하면 세균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세균이 뽕 죽어버리겠죠. 세균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진한 소금물은 살균 작용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환자분들께 소금물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불안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물을 어떤 농도로 쓰는지, 어떤 소금을 쓰시는지, 얼마나 쓰는지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게 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프로토콜의 치료법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이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건 단기적으로 보조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치과에서 치료하는 충치, 치주염, 치은염 이런 치과 질환들을 소금물만으로 치료한다, 아니면 소금물만으로 예방한다, 이거는 좀 근본적인 치료로 자리 잡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금 알갱이를 입안에 넣어서 막 문질러서 양치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왜냐면 김장 담그는 굵은 소금 같은 것들은 손바닥에서 이렇게 굴려만 봐도 알갱이가 꽤 크기 때문에 좀 쓰라린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저도 한번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셨다길래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알갱이가 입안에서 녹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바디 스크럽, 몸에 비비는 용으로 나오는 소금들도 사용했을 때는 꽤 자극감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쓴다라고 하면 소금을 녹여서 그나마 물로 만들어서 가글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지, 알갱이를 직접 문지르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금물로 양치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이때 소금물 양치를 너무 짜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효과가 없게 약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소금을 조금 넣는 거예요. 대충 넣는 거죠. 이만한 물컵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짠맛만 나게 해서 가글을 한다. 너무 낮은 농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금물을 통해서 잇몸 붓기를 좀 뺀다든지 하고 싶은데 그런 기능을 전혀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또 소금을 또 너무 많이 넣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농도가 또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소금물 자체가 입안 점막에 자극을 너무 강하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붓기를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금물 자체로 인해서 입안이 따가움이 생긴다든지 입안에 있던 미세한 상처가 덧난다든지 아니면은 염증이 악화되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치과에서 추천드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미지근한 물 한 종이컵 200ml 정도에 소금 한 반 티스푼 정도, 이것보다 좀 더 염증이 심하거나 잇몸에서 피가 좀 많이 나서 가글을 좀 하고 싶은데 화학 제품을 쓰기가 싫다 하실 때는 200ml에 소금을 한 티스푼으로는 2개 내지 3개 정도 넣어서 2% 내지 3%
10% 정도 좀 더 진한 농도로 조정을 하셔서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때에도 처음부터 너무 벌컥벌컥 쓰지 마시고 살짝 넣어서 입안에 불편감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포인트겠고요. 사실 소금물로 입안에 있는 세균을 많이 죽이겠어, 살균을 하겠어 라는 목적이라면 사실 한계가 있어요. 살균 목적으로 내가 가글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소금물보다는 클로렉시딘 같은 의약품을 쓰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겠어요. 지금까지 소금을 이제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으로 양치를 했다라고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저는 그걸 당연히 소금 알갱이로 양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는 치약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으로 프라그를 제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에서 소금 알갱이를 직접 내 입안에서 문지르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금 입자는 사실 미세하지만 좀 거칠다고 보시면 돼요. 치약에 들어가 있는 연마제와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단단한 부분들이 아무리 소금이 녹아나간다고는 하지만 치아의 범랑질을 마모시킨다거나 잇몸에 이제 점막의 껍질을 벗겨내는 물리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소금을 직접 쓰시기보다는 소금물을 만들어서 헹구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금물을 이제 입에 머금고 우리가 보통 가글하는 것처럼 30초에서 1분 정도 오고오고 가글을 하시고 부드럽게 입안 전체에 퍼지도록 한 후에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시는 게 좋죠. 가글인 같은 시판 제품의 가글 하루에 한두 번으로 쓰듯이 소금물도 하루에 한두 번 쓰시는 거, 너무 자주 쓰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렇지만 제가 소금물 양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좀 말리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왜냐하면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소금물을 좀 일부라도 섭취를 하게 될 수가 있고 너무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그 양이 꽤 될 거란 말이에요. 나트륨 섭취가 도움이 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분들께는 소금물 양치는 조금 피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소에 입이 좀 말라서 물을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니면은 어떤 약을 드시게 된 후에 입안이 좀 마른 증상이 생겼다 하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좀 드시면서 침샘 기능이 떨어져서 구강 건조증이 좀 생긴 분들, 이런 분들은 짠 걸 통해서 입안이 좀 마르게 되는 게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얻는 것보다 더 잃는 게 클 수 있어요. 그리고 구내염이나 입안염이 상처가 있는 상태, 이런 분들은 소금물을 쓰시면 안 되겠죠. 소금물이 상처 부위를 더 자극해서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거나 이제 아무는 걸 좀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을 조금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치주염 환자분들, 치주염 환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치과를 못 오시는 상황에서 잇몸이 너무 부어서 아프니 민간요법으로 소금물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염증이 정말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붓기를 조금 빼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지 아무래도 소금물만 믿고 치료를 미루시는 거는 안 된다. 이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민간요법일 수도 있지만 감기 초반에 목이 아프거나 할 때 소금물 가글을 가끔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입냄새가 나실 때 이제 여러저러 가글을 써보는데 입냄새가 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소금물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시도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글을 너무 많이 쓴다, 매일매일 하루에 2번 이상 가글을 쓰는데 이제 화학 제품을 쓰는 게 싫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찝찝함이 있으시다면은 소금물은 환경적으로 전혀 나쁘지가 않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용적으로도 소금이 가글보다는 싸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금물은 일시적인 보조요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치과 의사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소금물 양치를 하세요 이렇게 처방하거나 권장하는 치료법은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소금물을 사실 1년 내내 쓰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단기적으로 2, 3주 정도 응급 대처용 정도로 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잇몸의 붓기가 소금물로 잠깐 가라앉았지만 며칠 안에 다시 나타난다든지 피가 나는 증상이 계속된다든지 할 때에는
소금물만 믿지 마시고 치과에 오셔서 꼭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민간요법은 적당히라는 말이 딱 맞아요. 사실 우리가 본인 입안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쓴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잇몸 같은 경우도 한번 손상이 되고 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치과 검진을 좀 동반해서 관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 그동안 소금 잘못 쓰고 있었네 하신 분들 계실까요? 사실 입안은 생각보다 섬세한 부위라서 소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신다, 소금물 양치를 잘못하고 계신다, 그런 사소한 습관이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 어떻게 쓰셨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습관을 바꾸시는 거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미소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스마일!